국내외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날이 많이 무덥죠. 네, 주말에도 굉장히 후덥지근했는데 오늘도 후덥지근하지만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져서 더움을 느낄 겨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윤석열 구속영장 신청부터 시작해서 또 수많은 뉴스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기분 좋은 뉴스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세 분 함께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바로 소개를 안 하고 훅 들어갔더니 깜짝 중간중간에 저 소개를 꼭 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윤재관 대변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헤어를 이렇게 하시니까 훨씬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죠? 그렇게 하라고 코치를 좀 받았어요. 아, 위로 안 올리고 이렇게 내리라고. 아, 저도 그렇게 좀 해봐요. 안진걸 소장님 지난 주말에 제 고향 충북 청주에 와서 아, 충북 청주에 들고 오셨구나. 한 연인원 한 500여 명. 네. 충북 경제문화포럼. 네. 신영환 교수님과 청년들이 주도하는 그리고 각계각층 경제 문화 전문가들이 너무 좋았어요. 충북 경제 힘찬 도약. 네. 문화 충북, 복지 충북, 경제 충북. 갔다 왔습니다. 와서 특강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 아주 예. 큰 우레와 같은 박수도 받고. 실리콘밸리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충북이 얼마나 실리콘밸리가 됐었다. 네, 네. 너무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신영환 교수님. 수고해 주셔서. 시대가 변한 거예요. 예. 경제와 문화는 별개인 줄 알았는데 네, 네. 이제 그렇죠. 경제 포럼, 예. 충청 경제 문화 포럼인데 네. 문화가 꼭 경제고 경제가 그렇죠. 네. 또 문화로서 퍼질 수 그렇죠. 있다는 네.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짚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봐도 무조건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오셨어요. 참석해서 축사해 주신 분한테 혼났잖아요. 교육은 왜 빠졌냐.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스포츠는 왜 뺐느냐. 모든 분야를 다. 요즘 네. 이제 스포츠는 문화로 많이 들어가니까 문화예술 스포츠는 네. 참 아무튼 이렇게 곳곳에서 이런 활기찬 흐름들이 예.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네. 예. 이게 사회적 흐름 아니겠습니까? 네, 사회 그런 흐름이죠. 각각의 다양성이 보장되면 그 다양성에 그렇죠. 그 봉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면 국가의 GDP라든가 국가의 부가 또 훨씬 더 늘어나는 건데 그동안 3년 동안 그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제 침체를 계속 네. 했는데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각자의 이 노력들을 계속 하시겠다는 그 열의 자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네. 충분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그 출발점, 많은 이런 변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진정한 출발점, 윤석열 재구속. 네. 진짜 대한민국이 되려면 자, 구속영장 청구 내용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그동안에 이제 내란 특검이 열심히 수사를 했잖아요. 네. 한 번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그거 가지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 다음에 속도감이 굉장히 붙었거든요, 수사가. 왜냐하면 국무위원들 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조사를 했잖아요. 네. 윤석열의 계엄 선포 내란이 합법성을 띠느냐 아니냐 그거 이제 확인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 불러가지고 또 김성훈 경호처 차장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그 두 가지 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거잖아요. 네. 지난 1월에 그때 경호처 간부급들 특히 이제 강경파라고 하는 불렸던 사람들이 박종준으로 전부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사받으면서 다 말을 바꾸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핵심이라고 하는 김성훈 전 차장이 네. 윤석열이 체포하지 말게 너네들이 가서 막아라. 뭐 심지어는 뭐 경찰은 총 잘 못 쏴.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 다 아니에요? 불었대요, 그렇게? 네, 뭐 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시그널 메신저로 왔다 갔다 했던 것도 다 증거 자료로 제출을 했던 거고 기존에 이제 자료가 있던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다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살자. 윤석열은 이제 갈 때 됐다 이렇게 경호처 직원들이 사실상 인정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을 했던 게 계엄 선포할 때 헌법에는 모든 것들이 다 문서로 하게 돼 있는데 네. 윤석열은 사후에 문서를 그랬죠. 짜맞추려고 시도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가가지고 한덕수가 이거 좀 폐기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폐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것도 사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계엄 선포문을 어떻게 사후에 짜기를 합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전 오늘 더 흥미롭게 본 거는 한덕수가 공범이고 이거 네. 조선일보가 보도한 건데 예.
한독수에 대해서 구속영장 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칠 거라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가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구속되면 그 다음에 한독수도 기소되는 건 네. 거의 수순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18일 만에 2차까지 이제 소환하고 3차 소환할 때 할 것이냐 뭐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네. 특검 출범 18일 만에 이제 구속영장 그렇습니다. 청구를 했습니다. 사유는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는 말씀을 주셨고 여기에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데 예, 그것도 있고 군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진입을 무력으로 무력으로 봉쇄한 것. 네. 네. 그것도 역시 사실로 적시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했죠. 어떨 것 같습니까? 아, 여기서 99%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죠, 전문가들은. 네. 항상 1% 가능성이 있지만. 예. 근데 그 1% 가능성이 국민을 절망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래서 이건 99%가 아니고 100% 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장의 그 기재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관련자들에게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그리고 심지어는 도망의 가능성, 도주의 우려까지 다 적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 이 정도 되는 사안이면 그래서 그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세 가지 사안이 전부 다 충족된다는 그죠. 얘기거든요. 네, 네. 도주, 증거인멸, 사안의 중대성까지 네. 다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영장이 발부 안 되면 대한민국의 구속영장은 하나도 발부 이제 앞으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흥미있게 제가 본 게 다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때 재범이라 그러면 이것도 쿠데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재범은. 재범 포괄적이죠. 네. 2차 내란일 수도 있고요. 예, 예. 아니 윤석열 극렬 지자들이 서부지법에서 음흠. 사실상 2차 내란이었잖아요. 네, 이게. 네, 네. 그게 그 정도 끝났기 망정이 만약에 그 자들이요. 네. 좀 더 세력화되고 바로가 됐다면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 주변에 있는 상점가도 약탈했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네, 네.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가 운영하는 데다 해서 가서 먹어버리자.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우리 사회가 그치길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재범 위험은 제2차 내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증거인멸, 또 다른 관련자 협박, 야 협조해, 내 지지자들이 저렇게 많아. 그 윤석열 보세요. 왔다 할 때마다 기자들 질문에 눈도 안 맞춰주고 개무시하는 자가 계속 지지자들만 보면 갑자기 빵꾸 뒀다가 막 비켜라, 쟤들 좀 보게 막 이런 짓을 보이잖아요. 네, 네. 그 자들을 마지막까지도 선동해서 나를 구속시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나를 친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런 전술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검찰이 보기에, 특검이 보기에 이 자가 위험한 자다. 예. 2차 내란이든 2차 폭동이든 또 다른 증거인멸이든 또 다른 협박이든 또 다른 교사든 충분히 이미 하고 있는 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고 이미 경찰도 제가 여러 말씀드렸지만은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특수 아니 그다음에 직권남용, 심지어 군사반란으로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를 해놨는데 기존의 그 윤석열 실무적인 장악된 검찰은 그 중에 일부만 형식적으로 네. 기소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남세진 부장판사님에 대해서 제가 좀 또 연구를 해보니까 요 댓글에도 예. 진보 판사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시끄러 임마님께서. 판사가 뭐 진보 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얼마나 네. 상당히 양심적이고 국민들 상식에 부합하는 그래서 뭐 대학생들이 내란 관련 시했는데 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경이 싹 풀어준다든지 네. 그냥 이런 그런 면에서 아주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판사로 이제 그걸 진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상식적, 네, 상식선의 상식이죠. 판사입니다. 뭐 예,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는. 극우 판사는 아니신 것 같다. 워낙 극우 판사가 많기 때문에요. 네, 네. 근데 이게 네. 뭐 지난번 첩보영장하고 지금 구속영장은 어찌 보면 비교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더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첩보영장은 이 기각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거인멸을 교사하든 뭐 어떤 방식으로 한 거예요. 뭐 비화폰 기록 삭제하라고 뭐 지시를 얼마 전 했다거나. 체포영장 청구했던 거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처음에 예, 이제 예. 수사 시작하면서 예, 예. 했던 거. 근데 그때는 경호처 직원들도 사실 말을 바꾸지 않았고 직원들도 사실은 윤석열을 가리키지 않았던 거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가지고 판사 앞에 갔더니 이제 조사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이 설마 뭐 도망가지도 않고 법원 바로 코앞에서 살고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명분이 사실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속영장 같은 경우가 이건 거의 100% 발부될 수밖에 없는 게 범죄 혐의 중대성은 뭐 이거보다 더 중대한 혐의가 없으니까 네.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증거인멸하고 도주우려인데 도주우려는 뭐 도망갈 가능성이 없다고 일단은 전제하더라도 네. 증거인멸이라든가 이 부분은 굉장히 악질적으로 증거인멸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일 범죄 중대성으로 보면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경호처 직원을 사병 부리듯 해가지고 야 쟤네들이 니네들보다 총 못 쏴, 니네들 더 잘 쏴, 가가지고 총 메고 돌아다녀, 막 이렇게 하면서 막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뭐 윤석열이 거부하고 부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비아폰 같은 경우에도 서버 기록 삭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경호처 직원들이 제가 지시 받았어요. 사실상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려고 시도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개헌 문건 나중에 조작한 것도 증거인멸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방식으로 자기 계엄의 합법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가짜 문서를 허위 문서를 조작해서 만들려고 네, 시도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외신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아 이거는 대한민국 헌정질서 내에서 했던 계엄 선포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다 그런 맥락에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사실상 없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이라는 측면에서는 제일 중대한 혐의로서 대한민국의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교사했던 당사자 범죄인이다. 네, 네. 이런 면에서는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핵심적으로 또 괘씸죄도 있어요. 괘씸죄. 왜냐면 말씀하셨던 체포영장을 기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내란 특검에 잘 나가겠다고 나올 했는데 거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기각했겠죠. 기각했죠. 근데 거기서 계속 조건을 달았잖아요. 지하로 가겠다, 뭐 포토라인은 안 서겠다, 경찰을 바꿔달라. 뭐 자기가 피의자인지 아니면 뭐 자기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러 가는 것인지 완전히 헷갈려가지고 이상한 조건을 계속 걸어가서 안 나오려고 대단히 노력했고 2차도 그래서 나오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고 3일 또 연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법원이 보기에는 체포영장을 기각했던 사유를 전혀 충족하지 않는 네. 그런 행동을 보이는 핵심 피의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할 좀 거고. 전에 100%라고 하셨는데 저는 네. 뭐 진짜 완전 100%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다른 거 다 떠나서요. 본인이 주범이잖아요, 주범. 네. 그야말로. 근데 나머지 무슨 공동정범, 종범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구속돼 있어요. 구속돼 있어요. 본인만 지금 나와서 활개를 친 셈이죠. 네.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 혹시 나올 뻔했는데 다 다시 지금 그렇죠. 구속을 했고. 추가 구속영장이 다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범을 안 한다?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이거 네. 법상식에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이대란 수계 그다음에 각종 잡범 비리 일당 예. 여기가 이제 구속이 돼야지. 66쪽을 읽어보면 예. 잡범 맞습니다. 예. 비로소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되는 겁니다. 새로운 정부와 출범과 함께 어떻게 내란 수계가 활기를 치고 다니는데 정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품격이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데 야, 저 난리 피우더니 저런 봉고랑조 같이 친구들 했잖아요. 감옥 다시 갔구나. 네. 대한민국 국격과 품격이 올라가고요. 정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요. 2차 내란, 2차 폭동의 가능성이 또 제거되고요. 네. 그러면 주식, 경제 더 뛰게 됩니다. 네. 아마 판사님들도 그런 것까지 모두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시지 예, 않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우신가 봅니다. 지금 수자님께서 선풍기 주문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요. 김일진님께서 손선풍기 어떻게 주문하나요? 야, 보니까 정계한 대표께서 하도 광고를 잘하셔가지고 1000세트 넘게 다 팔렸다 그러거든요. 저 PD님 진행자분들 거기에 답변 좀 달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자, 그런데 지금 세 가지 특검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데 세 가지에 사실은 다 공이 걸려 있는 사람은 윤석열보다도 김건희거든요, 사실은. 네. 김건희, 노상원과 비아폰 통화. 이야. 지금 봉지욱 기자가 쭉 페이스북에도 써놓고 한 걸 보면 지금 버거, 햄버거 해동일 때. 롯데리아 네. 햄버거 해동 때도 통화하는 걸 직원도 들었다 등등등이 쭉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자, 봉지욱 기자 페이스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건희, 노상원 비아폰 통화 12.3 내란 전부터 수시로 결국 몸통은 김건희인 건희 해서 이제 해 놓으셨는데요. 실제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봉지욱 기자가 말한 것 중에 보면 노상원이 수시로 국방장관 공관을 드나들었잖아요. 네. 국방장관 네, 공관에 김건희가 내려와서 같이 했다라는 그런 썰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몸통, 주범이 즉 버튼을 누른 사람이 윤이 아니라 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해석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김건희가 대통령이 아닌데 김건희가 계엄 스위치를 어떻게 누르지? 누를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누른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도대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V0가 김건희라고 하는 단순히 그런 논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다. 네. 이거는 둘이 그냥 평생 감옥에 썩어도 모자라는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국민이 위임도 안 해준 권력이 자기가 무슨 그 전 정보사령관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계엄 준비를 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은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네. 저는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아요. 이거 만약에 믿으면은요, 네. 대한민국 국허의 얼굴 먹칠하는 거예요. 이거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믿고 싶지 않아도 곧 오픈이 되겠죠. 통화를 그럴 하고 가능성이- 만나고 했다면 김건희 비하폰 기록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김건희와 노상원의 그쵸, 통화 내역이 있겠죠. 네, 노상원도 비하폰 받았다고 하니까 그 비하폰 기록을 아마 전화 통화 기록은 남아 있을 거니까요. 네. 그 기록을 대조해 보면 알 거고 아마 내란 특검은 제일 먼저 비하폰 기록부터 뒤져서 대조해 봤을 가능성이 이제 높거든요. 네. 근데 김건희 비하폰 번호는 있을 테니까 그 번호가 만약에 일치하는 날짜가 같고 같이 통화한 기록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그 어떻게 아무리 자기가 영부인이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국정원장하고도 문자 주고받고 장관들하고도 문자 주고받으려고 아니 저 연락처 그 연락하면 받으라고 번호까지 다 저 대한민국 영부인 번호까지 다 줬다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비하폰을 말이 되는 가지고 있는 겁니까? 것도 웃긴데 어. 더한 것도 있잖아요. 평론가님. 그 녹취도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님입니까? 아, 예, 저 김건희예요. 대통령 이번에 많이 도와주셨죠?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쉬고 계신다거나 주무신다거나 목욕 중이나 이런 말도 본인이 바로 예. 전화도 자기가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테스트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워. 이 녹취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도 녹취가 많아서 우리가 잊어먹어 버리는데 네. 네. 윤석열은 대선 전에도 뭐 경찰을 막 음해하고 비난하는 녹취도 있고요. 뭐 박근혜 뭐 뇌물죄로 쳐 넣어버리면 그만이지라는 이 녹취도 있어요. 박근혜 쪽도 좀 그런 거 들어야 돼요. 얼마나 무식하게 자기들을 당연히 감옥에 가야 될 상황이었지만은 얼마나 또 과잉 수사 또는 그 일종의 조작 수사도 일부 결합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김건희 진짜 저는 그 녹취가 제일 확실하다고 봅니다. 윤석열한테 전화 온 걸 지가 받아가지고 지금 뭐 바깥 양반이 뭐도 아니고 지가 통화를 다 합니다. 카톡도 지가 다 했다고 윤석열이 했잖아요. 제가 뭐 바쁘면 김건희가 해줬다고. 예. 이것도 인정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노사람 비하폰 통화 제가 놀래지도 않았어요. 이거보다 더한 일도 있을 거고 저는 앞으로 추가적인 폭로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돌아선 사람들이 사실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이거 뭐 지시했어요. 뭐 이거 재촉했어요. 비상계엄도 김건희 머리가 나왔어요. 뭐 이제 이런 게 좀 이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 별별 이상한 게 더 나온다. 그러니까 네. 준비를 못하니까 들어 누웠잖아요. 휠체어 타고 감당이 안 된다고 아마 본인이 네. 알고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근데- 지금 뭐 내란 특검 말고 네. 사실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천 개입 문제뿐만 아니라 뭐 이병철 변호사도 그 얘기 많이 하시지만 이게 공동체다. 그러니까 마약 수사 문제도 그렇고 삼부 토건도 주가 조작도 그렇고 뭐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로 만나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김건희는 이권을 위해서 뭔가 움직였다고 해석할 수밖에 네. 없는 거거든요. 네. 그 이권이 국민 여론에 따라서 만약에 특검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낱낱이 파헤쳐질 걸 두려워해서 결국은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논리로밖에 안 가게 되잖아요. 예. 토론토에서도 빠른 스픽스 좋아요로 인사하고 애청합니다. 최순단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게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실시간으로 잘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빠른 구속만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이다. 갬블님 증거인멸을 다 하고 있는데 직위원도 가만두면 안 된다. I can see you 님께서 댓글 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이 지금 재판부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그런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조이대 구속까지 힘내요 아빠님. 이렇게 많은 우리의 불신이 생기게 된 원인
아마 본인들에게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상원과 직접 김건희가 주고받았다. 정말 국기를 문란시키는 심대한 아마 이건 같이 무슨 방조범 이런 게 아니라 종범 또 네. 같이 이제 공모 공동 정범 뭐 이런 식으로 처벌이 돼야 되겠죠. 이렇다 그러면 김성훈마저 지금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얼마나 네. 콤 잡고 막 여러 가지 왔다 갔다 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진두지휘했던 김성훈마저 돌아섰다. 네. 그러면 이들이 빛의 속도로 지금 강의구 씨도 뭔가 진술을 했다. 네. 부속실에 있던 네. 부속실장이었던 사람들, 그럼 다 턱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이제 돌아섰다. 각자 도생하는 거죠. 네, 여기서 부인했다가는 본인이 감당해야 될 형량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네. 형량이 나올 것이고 또 그것을 숨기려고까지 또 시도한 거잖아요. 변호사를 붙여줬는데 변호사는 윤석열을 위해서 복무하는 자를 강희구한테 붙여주니 강희구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 변호인들이 퇴장하고 난 뒤로부터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사실들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증거 조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이 끝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김성훈이 뭐 개과천선을 해서 네. 갑자기 사실을 불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경호처 내에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을 다 이미 경찰 그리고 그 이전에 경찰 지금 특검에도 제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김성훈의 지시가 있었고 그 김성훈의 지시를 받을 때 윤에 의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비아폰 서버 삭제 이런 것들은 윤석열로부터 전화 받은 사실을 옆에 경호관들이 다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들은 것이고. 네. 그런데 김성훈이 어떻게 이걸 또 거짓말을 또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경호처에 들어보니까 김성훈은 이제 정무직이라서 이제 아웃을 시킬 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부장급들 있잖아요. 1급 본부장급들은 5년을 보직을 보장을 해야 되는가 봐요. 뭐 한직이든 뭐 네, 예. 자천이든 뭐든 네, 간에. 네. 그렇다면 본부장급이 한 10여 명 좀 못 되게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5년 동안을 버티려면 네. 김성훈 밑에서 보고 지시 불법 지시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을 가만히 있겠냐고요. 때가 되면 다 얘기하죠. 얘기하겠죠. 그 사전에 얘기한 분도 있고 이제서야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 이제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7개월 전에 그로 다시 돌아가 보면 비아폰 관련해서 그때 비아폰을 수령했던 분들의 진술이 그때 나왔었죠. 네. 비아폰을 받으러 가면 이 A4지를 한 장을 주더라. 그 A4지에 보면 1번 윤석열, 2번 김건희. 이 전화번호가 이 전화는 안 받으면 안 된다. 특히 2번은 안 받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써 있대요. 그 글에. 예,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비아폰이 지금 비아폰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노상훈도 그렇고 예. 김건희도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죠. 네. 검찰총장이 뭐 검찰행정 관련해서 비아폰으로 왜 통화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들 간의 커넥션이 이 비아폰을 통해서 하나 둘씩 다 까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게 노상원, 김건희 이게 또 그 예상이 딱 들어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네. 구속 200% 신뢰 믿는다라고 써주신 댓글도 있는데요. 윤석열 다음에 이제 김건희로 가는 거죠. 김건희 네. 특검이 언제 구속되나요?라고 주셨는데 그날 밤 되겠죠? 이제 윤석열은 수요일 날. 이제 뭐 그 당일 6월 9일 당일이나 예. 그래도 하도 절차와 형식을 기자들은 다 짓밟으면서도 그걸 문제 삼으니 그래도 아마 판사님이 신중하게 꼼꼼히 검토하는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본인이 직접 출석한답니다. 네. 7월 네. 9일 날 네. 2시 15분. 구속되게 생겼으니까 이제 판사한테 가서 공손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네. 출석 안 하면 또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10일 새벽 때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어서 이제 김건희 구속영장이 온금이로 관심사죠. 사실은 그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 쫓겨났던 모 인사의 증언을 들어보면 네. 쓴소리했다고 아하. 김건희에 대해서. 그래서 비서관도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갑자기 예. 단독 경질 당하고. 어허. 그랬더니 윤석열 찾아갔더니 누구한테 김건희 쓴소리했다고?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 회의 시간에. 예, 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지금 김건희 중심으로 굴러가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했다고 바로 잘려가지고 예. 윤석열 인사로 왔더니 못 지켜줘서 미안해.
나도 힘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영환 교수님 잘하신 겁니다. 그 MBC 스트레이트에 신영환 교수님이 네, 지원했잖아요. 저는 그런 직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있었다고 초창기에. 아, 초창기 있었어요. 초창기에 한두 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단독 경질 당하고 그래요. 예. 뉴스 찾아보면 나옵니다.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자들 취재를 하고 있던데 저희들이 어저께는 지난주에 KT가 1년 가까이 사장이 공백인 적이 네, 있었어요. 네, 네. 그것도 분석해 보니까 안팎을 김건희가 낙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렇죠. 구현모는 날려야 된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날렸는데 그래서 구현모 2번, 그다음 윤경님 1번 이 세 사람의 거의 만장일치로 사장이 결정된 사람이 날라갔는데 네. 주총 앞두고 갑자기. 근데 그 후로 6개월 동안 사장생을 못한 이유가 김건희가 너무 공사다망해서 KT 사장 정도는 신경을 안 써버렸어요. 결제를 안 내려줘. 지가 너무 날린 바빠서. 다음에 깜빡하고 예. 챙겨야 될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지금 현 사장 김영섭이 온 거거든요. 예. 이것도 제가 고발하는데 지금 특검이 김건희의 대기업 불법 부당 개입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이제 사장으로 내정이 돼서 왔을 때 누구누구 라인으로 왔다는 말이 엄청나게 돌았죠. 그때 이미 그 언론에도 보면 이관섭 라인이라고 돌았는데 예. 왕수석 예. 이관섭이 뭐 김건희 허락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죠. 둘이 협의해서 김영섭을 내려꽂고 그 다음에 MB계라든지 여러 명이 들어옵니다. 한 10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네. 이제 낙하산까지 쭉 패키지로 이제 들어왔던 거죠. 이런 것도 수사는 이건 전부 다 업무방해 짚고 내면 다 구속감입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는 거의 뭐 윤석열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왔으면 나왔지 그렇지가 않다. 네. 그리고 요즘에 저희들에게 들어온 제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대기업에도 전방위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네. 누구를 쫓아내라.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협박하고요. 이게 이제 곧 지금 제가 대선 캠프 때 오픈했지만 캠프에 어떤 인사를 배제해라. 그 인사는 저 문재인 대통령 때 뭐를 그렇죠. 했던 사람이다. 막 하면서 막 관여를 하잖아요. 대기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왜 제가 부사장인데 호남 출신 남아있지? 제 민주당 출신인데? 제 문재인 편인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좀만 취재를 해보시면요. 우리 스픽스던 기자님 주요 대기업 중에 갑자기 대업이나 대관 담당하던 분 중에 2, 3년간 안 보인 분들이 있어요. 예 없이 호남 출신이나 민주당 출신들이에요. 한직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외국에 나가 있다 온 사람도 제가 확인했고요. 근데 그보다 더 노골적인 것은 금융지주에 아주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누구를 예. 심어라. 아하. 그거 하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한 거. 이런 거에 지금 특검으로 제보가 다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예.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또 상상을 초월하는 게 강의구 부속실장 물론 이제 정말 분신처럼 여러 가지를 턱 밑에서 이제 시키고 뭐 심부름을 하고 했겠죠. 그 사람 변호인과 윤석열 변호인이 같았죠. 그러니까 말을 자꾸 이제 뭐 그렇죠. 진실에 대해서 불지 못하게 이제 회유하고 이런 게 있었겠죠. 추정해 보면. 근데 이번에 이 사람이 이제 한덕수 그 서류 나중에 이제 파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랬더니 바로 이제 이 변호사가 경질됐어요. 그 최명승 변호사 맞는 거죠? 최명승 변호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박근혜 때도 그 탄핵 때 변호했던 변호사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법률비서관 공백이었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법률비서관 자리를 갔다가 그러니까 법률비서관 하고 나와가지고 윤석열 변호인으로 또 가고 이렇게 됐던 건데요. 근데 지난번에 김용현 전 장관하고 그 김성훈 전 처장 그 김성훈 차장하고 경호처 차장하고 변호인이 같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또 같은 변호인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또 지금 강의구 전 부속실장하고 또 같이 변호인을 네. 공유하고 이런 거니까요. 묶어놓고 또 심지어 다른 사람 면회 가가지고 말 회유하고 한 적도 있죠. 다른 변호사들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풀이 똑같은 거예요. 예. 같은 풀에서 같이 지금 아까 비아폰 증거 인멸하려고 했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내란에 대한 자기 내란 혐의를 전부 새롭게 짜집기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법률적으로 변호인들도 거의 다 공유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건 윤석열 혼자 머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가 기획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누군지 모르지만 기획한 사람이 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몇 명이 그게 이제 뭐 내란 이후에 이완구 전 법제처장도 지금 의심을 받는 것처럼 일종의 민정수석하고 법제처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누군가가 이걸 다른 그림을 그리게 만들기 위한 법률 대응을 틀림없이 했을 거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변호인들도 공유하고 다 짜깁기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말씀을 이으면 안가 회동이 비상계엄의 실패 이후에 대응 방안을 논의한 사람들로 생각하지만 그 논의하려면 사전에 어떤 계획이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대응만 논의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했을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요? 예. 그래서 안가회동 멤버들이 사실상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사전에 시나리오 짜고 로드맵 짜고 하는 역할들을 핵심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네. 우리 다 죽었네, 잘못하면 다 죽으니 어떻게 하자라고 해서 4일날 안가회동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 변명이 생각나네요. 전화해서 내가 미리 못 알려줘서 미안하다. 미리 알아봤자 혹시라도 처벌만 더 당할까봐 내가 배려를 해서 안 알려줬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배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자가 머리를 써가면서 뭔가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다 손발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혼자서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는 지금 그 김건희 노상원 비합본 통화와 관련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노상원의 수첩이 이번에 노상원의 구속될 때 그 내용은 빠졌어요. 네.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완전히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빠졌는데 내란 특검에서 반드시 노상원 수첩을 어떻게 쓰게 된 경위인지 네. 그 경위에 김건희의 개입 여부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네. 좀 밝혀냈으면 그래서 좋겠다. 봉 기자 지금 그 보도한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죠. 과연 예. 그게 자기 혼자 생각이었을까? 예. 뭐 용어 같은 거야 자기가 이제 군 용어를 쓴 거지만 전체적인 사람 리스트라든지 이런 게 그 리스트에 사실 노상원 씨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질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죠. 그 다 김건희랑 관련된 사람 아니에요. 예. 노상원이 이제 오비가 된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들을 다 인지하고 그만큼의 그 노력을 했을지 저는 의구심이고요. 그 사람의 멘탈이 정상인의 멘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멘탈을 가지고 그 리스트를 작성하는 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걸 누군가가 지시하거나 조언을 해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게 김건희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규명해내야 된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의심까지도 또 거슬러 가네요. 뭐 김용현과 같이 근무한 연으로 해서 김용현이 뭐 노상원을 뭐 이렇게 해서 끌어들였다 뭐 이런 건데 일각에서 처음에 제기됐던 거 김건희랑 다른 연유로 다른 인연으로 네. 먼저 알아서 이렇게 됐다 하는 네. 부분도 또 합리적 의심으로 점점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김건희 주변에 최근에 확인해 보면 천공보다는 건진이 영향이 훨씬 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건진은요. 원래 처음에도 건진이 먼저 노출됐었고. 건진은 관봉권 5천만 원이잖아요. 예. 훨씬 센 거죠. 그 천공은 좀 뻥을 치면서 마치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네. 윤석열 김건희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근데 다만 당시에 제가 요즘에도 들어온 제보면 건진이 김건희 직계라 건건희에 의해서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조종하거나 상당히 끼친다는 소문이 당선 전에 파닥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에 줄된 셀이 꽤 있었어요. 네. 그럼 노상원과 건진도 그렇게 주술로 또 그런 줄을 대면서 자연스럽게 김건희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김건희 노상원 관계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또 봉지욱 기자가 이렇게까지 썼을 때는 상당한 또 취재가 돼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가 더 큰 게 또 터지지 않을까. 네. 일단 검찰이 덮었다는 게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검찰이 그 노상원을 구속하면서 노상원 수첩과 관련돼서는 뺐단 말이에요. 네. 왜 뺐을까? 그리고 검찰이 또 이 과정에서 또 뺀 사람이 한 명 있었잖아요. 네. 수사 방해를 계속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잖아요. 김성훈에 대해서는 끝까지 검찰에서 보호를 해줬잖아요. 다 그게 이제 김건희와 연결성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검찰이 선별해서 검찰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방어막을 쳐준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호한마마도 아니고 김건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아마 봉지욱 기자가 말한 게 거짓이었으면요. 제가
그동안 고소고발 당한 그 선례로 보면 빛의 속도로 바로 선포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네. 근데 그 말이 없는 걸 보면 봉 기자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느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노상원이 기획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용현이 비서실장이면은 노상원은 기획실장쯤 되는 거다. 그래서 원래 사업 구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기획실장 정도 있는 사람이 먼저 기획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상원의 수첩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김용현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그 아이디어를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건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스크린이 있으면은 노상원 수첩으로 그냥 이렇게 빛을 비추면 이렇게 계엄이 그려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상원 수첩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단 하나 좀 찜찜한 게 뭐냐면은 노상원이 정보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뭐 속되게 좀 얘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고문당해도 안 부는 그런 고문 훈련 같은 거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 받을 때도 그렇고 입 한 번도 안 열었다 그러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조사 받을 때까지 계속 입을 안 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노상원의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계획이 실행이 됐다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김용현이 다 입을 불지 않는 한 김용현이 부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좀 보는데 노상원은 입 다물 거고 그럼 김용현이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입을 자기가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노상원 입 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네. 근데 거기에 만약에 김건희가 연락을 한 게 있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거꾸로 말해가지고 나중에 김건희를 족쳐야 된다. 네. 노상원 입을 열기보다는 김건희 입을 열게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겠다. 예, 그럴 것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들어요. 그 실제로 이제 노성원이 거의 묵비권을 행사했고 재판도 비공개로 오면서 생각보다 그 비중 대비해서 알려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를 족쳐야 된다. 김건희도 만만찮게 이게 많기 때문에 김건희를 족쳤을 때 나올 게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건희는 저희들이 고발한 것도 많기 때문에 네네. 한 30일 정도 조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음. 왜냐하면 김건희 비리가 지금 추정된 것만 김건희 특검법이 16개잖아요. 16개. 근데 최근에 거기에 나온 파생되는 것까지 하면 훨씬 많죠. 각종 대기업 불법 부단계 뭐 예를 들면 KT 불법 부단계만 사실 막 이걸로도 구속 한 10년짜리거든요. 네네. 이런 게 수두룩하단 말이죠. 지금 네.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네. 과장되면 한 30일 조사해도 모자란다. 비리가. 하루에 하나씩 한 네. 30개.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최대한 김건희 특검이 많은 증거 정황을 싹 다 확보한 다음에 이제 뭐 한 두세 번 소환해서 집중적으로 그 추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민간인 신분임에도 정보사 요원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북파 공작부대 HID를 운용하며 계엄 준비를 사전에 모의했다. OTS 19 IW님 그렇습니다. 실제 노상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인임에도 거의 뭐 실질적 현역처럼 그렇게 움직였죠. 제가 전화를 하지 못하고 전화 오면은 이제 받게 되는 그 블랙 굉장히 끔찍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차마 설마 이것까지 얘기했다가는 국민들이 너무 충격받겠다 하고 말을 못한 것도 있었죠. 보내지 말아야 될 곳에 보냈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 결과적으로 정말 이들이 끔찍하게 그런 짓들을 한 것 같다. 지금 당장 외환 유치죄 같은 경우에 그렇죠. 박선원 의원께서 북한에 그 드론 보내고 했던 그 드론 통제 차량을 지금 일종의 이제 폐차 시도를 한다. 기존에 창고 불타서 없어진 적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처럼 아예 그냥 폐차를 시켜서 없애려고 그런다. 그 차량을 소유한 민간 기업에서는 그 만들어 제작해서 납품했던 민간 기업에서는 우리가 그런 걸 폐차한 적이 없다. 키로수가 뭐 6,000km밖에 안 되는데 새 차죠. 군대에서는 그 제가 군 생활할 때는 뭐 30년씩 쓰고 그런 차도 있었는데 뭐 지금이야 그보다 짧겠지만 자 이렇게 외환을 유치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11월에도 남포에 드론을 또 보냈다. 그런데 이번엔 이건 빼놨단 말이에요. 왜 빼놨을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두 사람이 미치면 전쟁도 일어날 수 있구나. 전쟁이 바로 직전으로 갔었구나. 미치광이라고 했는데 미치광이의 수준을 넘어선 행태를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혀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국지전이라도 벌어지지 않는, 국지전마저도 벌어지지 않는 이런 일로 마무리돼서 다행이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 폭격 장면들을 보시면 그게 대한민국 상공에서, 한반도 상공에서 있을 수도 있었구나라는 걸 하면 정말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북한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게 이제 우리의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이런 분들이 정말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이런 얘기를 하셨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준, 보이지 않는 분들의 덕택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나 그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민기와 관련돼서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미친 사람 2명만 나타나고 한두 명만 나타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예.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옛날처럼 아주 거대 장비가 가가지고 적지에 가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드론 몇 개만 가지고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꼭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픈 댓글들을 보시죠. KST님께서 정은이가 생각보다 정상이라 놀라. 힘내요 아빠님께서 인내심을 가진 김정은에게 고맙네. 정말 우픈 현실이지. 이미경님께서 정은이 보도 못한 놈 등등등. 실제 진짜 조금만 우판이 있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조금만 갈등이, 어떤 대치 국면이 좀 더 강했더라면 온 국민이 정말 볼모로 잡혀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미 리포트해 보시면 국지전이 났을 때 몇 시간 만에 30만, 몇 시간 만에 100만 이렇게 이제 피해 규모들이 쭉 추산되는 게 있잖아요. 저만 정말 그럴 것 같지 끔찍한 않은데 거죠. 저는 가끔 악몽을 꾸는데 남북이 서로 막 폭격하는 악몽을 꿉니다. 어허. 막 도심에서. 그래서 막 지하로 숨고 막. 어. 아마 저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뭐 우리가 고3이 되는 꿈도 꾸고 내무반 다시 끌려가는 꿈도 꾸고 그러는데 군대 다시 가는 저는 가끔 이 꿈을 꿔요. 남북이 폭격하는 꿈. 그래갖고 막 비행기가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왕장하고 저도 막 숨으면서 우리 딸 어디 있어? 우리 딸 어디 있어? 아, 내가 딸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이야. 아무튼 이건 외환 유치죄와 별도로 무조건 밝혀내야 됩니다. 외환 유치죄는 어쨌든 법조계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혼란을 일으키려고 한 건 분명한데 저가 내통해서라는 요건 때문에 이걸 바로 적용하기 쉽지는 않다는 의견도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특검 입장에서는 섣불리 그걸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또 확인할 게 더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내란 특검이 아주 꼼꼼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또 다음에 또 추가 구속장 발부라든 이럴 때에서 좀 이렇게 아껴놨고 미뤄놨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죄가 없어서나 가벼워서가 아니라 죄 중에 제일 무거운 죄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저는 외환유치죄를 떠나가지고 무슨 직권남용이나 군형법으로도 여러 가지로 다 걸릴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뭐 예. 이런 비선을 작동했다든지 또 분명히 실무자들이 이거 아닙니다 했는데 강요해가지고 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외환유치죄와 별도로 또 다 처벌이 되거든요. 예. 그걸 또 전 내란 특검이 다 이미 검토하고 있을 거라 보고요. 요건 무조건 돼야 된다. 네, 네. 그래서 남북에 누구도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이든 응? 또 남한의 또 다른 어떤 지도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네. 전쟁은 다 죽는 겁니다. 여기 아주 가장 오픈 댓글이 있네요. 네. 진수가 빵먹자님께서 아이디도 아주 오픈데 노벨 평화상은 북한의 김정은한테 줘야 되겠네요. 라고. 네.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빨리 트럼프하고 또 만나가지고 네. 둘이 받아도 좋겠습니다. 제발 좀 그만 좀 싸우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윤석열을 처벌하기 위해서 내란의 전모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내란 전모를 파악하면 저절로 처벌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면 그 내란죄만으로도 윤석열은 그냥 평생 깜빵에서 썩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외환죄를 하나 더 얻는다고 해서 크게 다를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땐. 네. 그리고 자꾸 법리적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통을 해가지고 뭔가를 북한이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외환죄를 적용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또 법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니 공모를 어떻게 사전에 이 내통을 어떻게 하지? 거기에 막혀서 적용을 못하고 네. 일반 이적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북한이 적이야? 헌법상 적은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것도 적용을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연결을 하면 그런 거죠. 북한이 우리나라의 적이라고 국방백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헌법상으로 또 아니니까 적용 못한다? 그것도 사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법구에만 그냥 매달려가지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수사해서 윤석열이 그런 위험한 시도를 한 적이 있는지, 진짜로 했는지, 또 실제로 어떻게 실행했는지, 실행했을 때 과연 군은 내부 통제를 제대로 했는지, 네. 할 정도의 능력이 됐는지, 이런 것들 다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못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미친놈 하나 나오면 대한민국 그냥 폭삭 망하는, 막 전쟁하고 그리고 수십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걸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다 하나하나씩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노상원 수첩에 있는 것들도 그래서 전모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 그 일부라도 만약에 실행에 옮겨졌다고 하면은 뭐 벙커를 수감실로 쓴다고 그러잖아요. 네. 앞으로 그럼 수감실로 못 쓸 게 어떻게 벙커를 다시 개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일단 파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씩 해도 된다. 일단 윤석열을 갖다 감옥에다 넣어놓고 내란 특검이 돌아가는 동안까지 최대한 그림을 다 맞춰보고 난 다음에 여죄가 있으면 다 한꺼번에 적용해도 상관없다. 저 내란범이 활개치고 돌아가는 꼴은 진짜 저도 못 보겠고 국민들도 못 보겠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구속시키고 난 다음에 전모를 하나하나씩 꼼꼼히 좀 파악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 댓글이 분노의 댓글 특히 뭐 코니 CEO님께서 적과 내통만 안 하면 전쟁을 일으켜도 된다는 말이야? 그건 아니라고 예, 맞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자들은 모조리 색출해서 무조건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 OTS님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처벌해도 부족할 정도로 특검의 여러 트랙이 동시다발로 막 돌다 보니까 그 연계고리에 항상 접점으로 있는 김건희 관련해서 삼부토건 양평고속도로 지금 똥줄 타고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도 여러 명입니다. 앞에 이제 내란에 거짓말했던 뭐 총리, 부총리 뭐 포함해서 장관 가운데 지금 원희룡,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까지 출국금지가 된 걸 보면 뭔가 그 동안에 이제 특검 기초조사 과정에서 어떤 그 노선을 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흠결이 이제 포착이 됐겠죠. 원희룡 장관 사실은 제가 제일 잘 알죠.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총괄지원실장을 할 때 양평 정책 총괄 본부장을 했는데 양평 고속도로 나중에 이 책자로에서 공약까지 나온 걸 보시면 공약집을 보시면 원안과 대안이라는 말도 없고요. 대안이라는 말은 노선이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변경안이 나올 때 대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예 없습니다. 그냥 위로 가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위와 아래 노선을 바뀐 거잖아요. 강 위로 가는 그 노선만 있습니다. 그걸로 확정이 돼서 공약집에도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대통령 취임 이후 열흘 그 뒤에 보고된 거에도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밀고 들어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그 부분에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거고 그게 양평에서 이제 당시 군수였나 그랬죠 이 김성교 씨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주목을 받는 이런 과정인데 용역을 했던 회사들도 줄줄이 지금 회사 임원들도 출국 금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때 제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2013년도 6월 말에 참으로 문제 제기할 때 이제 굉장한 이슈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원희룡이 미친 자 전략을 쓴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재명 나와라 그래. 급발진해가지고. 아니 이 이슈를 강덕구하고 우리가 문제 제기했고 이재명 대표는 알지도 못할 텐데 갑자기 이재명 나와라 그러고 어디서 이상한 전화 받고 와갖고 막 메모하더니 갑자기 의원들도 모르는데 나가갖고 오늘 이 순간부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백지화합니다도 아니에요. 네. 메모를 딱 꺼냈더니 백지화하라고 예. 하더니 본인도 깜짝 놀랐고 눈치 본 다음에 백지화합니다. 아하. 근데 그 노란 메모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니까 회의 도중에 계속 절반에서 메모를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꺼내서 읽었거든요. 그 노란 그때 메모지가. 대통령이 폴란드인가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예. 제가 그 당시 들은 얘기가 한국 시가 2시경에 이제 폴란드 낮에였겠죠. 폴란드 아니면 우크라이나 그쪽이었어요. 네. 리투아니아 뭐 이쪽에 왜 저 그 방문할 예. 때예요. 예. 그 우리나라 새벽 2시에 전화를 해서 그 확인을 하는데 예, 누가 전해주기는 이렇게 했어요. 알아서 처리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아서 처리해. 알아서 처리해는 조용히 잘 무마해 뭐 이런 말이겠죠. 예. 그랬더니 이제 이게 급발진 사태가 그렇죠. 일어났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아니 그걸 왜 여당 오느라고 상의도 없이 막 발표되냐 그래 갑자기 이재명 나와라 그래. 아니 이런 미친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분이 왜 그렇게 미쳐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면 최소한의 예의와 상식은 지켜야죠. 거기서 이건 백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당이 문제 제기했으니까 야당이나 뭐 우리가 한번 앞으로 계속 한번 끝장토를 해보죠. 이 정도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제가 직접 봤다니까 이재명 나와라. 네. 그러고 자기가 일타강사라고 주장하고 우크라이나로 달려간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우크라이나 갈 상황이 아니다. 당신은 국방장관 아니고 지금 서울 양평호수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는데 어딜 도망가냐. 한데도 이상한 뭐 자기 일타강사인 것처럼 해놓고 우크라이나로 갔잖아요. 네. 갔는데 삼부토군 데리고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두 사건은 완전히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우크라이나 대사가 얘기를 했죠. 원희룡 장관을 만나고서 그런 어떤 재건 포럼 같은 포럼을 그렇죠. 시작하게 됐다라는 걸 인터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예. 육성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원희룡, 김건희 당연히 원희룡부터 부르고 그 다음에 김건희 부르고 이렇게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수사 네. 보통 관행상 보면.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원희룡 장관 말고도 아마 더 부를 것 같아요. 왜 지금 이제 김성교 네. 의원도 출금 조치해놨다는 얘기는 조만간 조사할 거야 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성교 의원이 내가 그 노선 변경 건의했어 이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맞아요. 저렇게 조사를 받는 그때 거예요. 윤석이 나만 보면 미안해. 장모님 거 다 맞아, 그 허가해줘서 얘기한 게 있죠. 고마워해. 유세장에서. 요건 그러니까 공직이고요. 육성이 남아 있어요. 네, 지금 네. 마음대로.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친하다고 네, 형이라고 친하다고 친하다고 얘기를 또 했고 초선의원들 연찬회에서 나랑 맞아요. 폭탄주 먹는 친구 사이야. 이 세 번의 증언이 그때 당시 옛날에 이분 군수할 때 여주지청장을 했고 그때 맞습니다. 경찰 뭐 총경으로 이철규 뭐 의원이 그쪽 양평 경찰서장도 양평서장인가 뭐를 해서 같이 잘한다 뭐 이런 네, 식의 맞습니다. 이야기가 이제 돌고 있죠. 팩트가 이건 맞습니다. 직책이 있었어요. 공동 개발도 이것도 다시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도 사실 제대로 수사를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동 그 개발 사업 할 때 공공지구 아파트 그 네, 가구지들이 아파트 한 올릴 거. 때 네. 그때도 자기 김성교 의원이 군수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 김성교 의원한테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김성교 의원이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구 역할을 할 정도의 비중은 없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후에 이걸 그 합법적으로 뭔가를 추진한 것처럼 절차를 합리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조작하는데 활용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거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다시피 의혹 나오고 난 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양평 주민들 막 부추겨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강서면으로 가게 해주세요. 뭐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것도 다 그 지역구 의원들이 부추겨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일종의 관변 시위를 그렇죠. 한 거죠. 그렇죠. 그냥. 그런 것도 다 김성교하고 마찬가지예요. 현 양평군수 전진선하고 둘이 네, 짜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들이 다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한편으로는 좀 딱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면 권력에 취하면은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대선 때 뭔가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지지난번 예선이구나 벌써 그렇게 돼가지고 막 뭔가 2022년 대선 때 당내에서 경선 막 할 때 뭐 대장동 일타강사하고 막 삘 받아가지고 막 올라갔잖아요. 네. 차기 대선은 나다. 차기 대통령 나다. 아마 흥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제주지사에 있으면서 중앙정치에 막 고팠거든요. 배가 고파가지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막 중앙정치 무대에 올라오니까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국토부를 통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가고 그럴 때 그것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저는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후적으로 조작하는데 자기가 가담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그런 혐의가 드러나서 처벌을 받게 되거나 처벌은 못 받아도 최소한 관련돼 있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욕심이 지나치면 저렇게 된다고. 네.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 뭐 무슨 우리 전국 뭐지 예전에 수석했다고
많이 전국 수석, 있었는데 뭐 사법부 수석, 뭐 그런 얘기. 네, 자기 욕심에 자기가 자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좀 네. 안타깝네요. 지금 말씀대로 그 양평권은 대선 때까지는 분명히 없었고 이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다음에 인수위 때 확 뒤밀어서 사실상 인수위 때 거의 결정을 끝내면서 정권 시작하면서 이제 반영시키고 이런 순서로 간 것입니다. 이게 보면. 아까 그 이야기 드렸네. 제가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해서 막 엄청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군이 없잖아요. 우군이 저희는 정부의 접근 제한돼 있으니까 근데 온희룡 막 난리 피우고 네. 그리고 또 온희룡 난리 피운 이유가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차기 네. 낙점을 받기 위해서. 낙점을 받았거나 받기 위해서라는 설이 당시에 파다했어요. 네, 네. 여당 내에서도 저렇게 오바를 하지. 미친 척하면서가 여당 의원으로 상의도 없이 같이 의원으로 상의는 회의는 개최했는데 거기서 말도 안 하고 나가서 백자 발표해버렸잖아요. 의원들이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네, 네. 근데 그때 신영환 교수님 또 때마침 나타나셔가지고 정치를 총괄했는데 공약지 보면 그 원안대로 가고 심지어 원안대로 가고 강원도 홍천까지 연결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랑 경기도랑 서울이 훨씬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3도 주민들 다. 그러니까 이건 노선명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왜 나서게 됐냐면 이들이 자기들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주장을 하는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치밀하게 해서 다 검토한 거다 이렇게 네, 이제 맞아요. 자꾸 합리화를 한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뭐 완전 뻥이다. 인수위 5일 자기들끼리 몰래 하고 있다가 딱 정권 잡자마자 뒤밀었다라는 거를 입증을 인수위 한 거죠. 5일 만에 종점 변경 검토 문건이 등장을 합니다. 네, 경동이라는 데서. 맞아요. 근데 그것을 누락하고 공개를 합니다. 그걸 민주당 의원이랑 저희들이 또 왜 그거 누락하고 내봐라. 그랬더니 내용이 그거예요. 그 경동 등도 네. 지금 전부 출국 금지 된 그렇죠. 거죠. 맞아. 네. 경동도 이제 시켜서는 했다고 하지만 네. 그래서 책임을 무겁게 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일종의 예타 이런 것들을 사실상 하는 셈인데 네. 그걸 시켜서 그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예타를 통과해가고 하는데 예타하고 다른 아이인데 그러면 아무리 돈을 주고 시킨다 하더라도 아유 이건 안 못합니다 되는 했어야 거죠. 돼. 이건 큰일 이건 나는 안 거죠. 됩니다 했어야 네. 했는데 경동의 책임, 예. 경동이 첫 번째 주 그 용역을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경동이라는 데가 많은 그 윤석열 정권 내내 여러 건을 그렇죠. 따죠. 매출이 많이 늘어나죠. 경동과 히림이 많이 네, 늘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참 원희룡이라는 인물을 보고 있으면 네. 그 인물 한 사람의 변화 내용이 지금의 국힘 보수 정당의 몰락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원희룡 다 아시다시피 개혁적 보수파 해가지고 남경필, 오세훈, 뭐 정병구, 원희룡 이렇게 해서 보수 정당 내에서 그래도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이 남아 있던 명맥을 유지하면서 계속 정치적으로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은 네, 오세훈은 이제 끝났고 네. 그러면서 그 보수 정당이 이제 삼지성은 하나도 없어지고 극우화되는 그리고 권력에 그냥 아부하고 낙점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그러한 그 우리가 가장 신물나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전형으로 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참 원희룡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괴멸 상태를 다 볼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 참 마음이 제가 씁쓸합니다. 오랜만에 들어. 네, 오랜만에. 씁쓸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남원정 맞죠? 예, 예. 네. 옛날 네. 남경필, 예. 원희룡, 정병국, 남원정. 예. 근데 국힘당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없고. 없어요. 네. 그리고 남경필은 이 전국 이런 전국에서 국힘당이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안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문에 하면 그냥 중립 네. 자기가. 네. 신문을 느껴가지고. 예, 개인적인 그 원희룡은 가정사도 그렇게라도 있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사도 있고. 근데 네.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요즘 그런 얘기를 한다잖아요. 지금 그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 오늘 그만둬서 그 전 사람은 혁신이 또 출소했어, 그렇죠? 네, 네, 네. 그런데 그 아. 고름 짜겠다, 종기 고름 도려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찐윤이라고 얘기하는 의원들, 영남에 터잡고 있는 의원들을 못 걷어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안에서 자조 섞인 목소리로 얘기하기를 내란 특검이나 이 특검이 다 돌아가고 나면은 적지 않은 찐윤들이 아마 처벌받게 될 거야. 차라리 그때 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붙잡혀가면 우리는 혁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지금 국민의힘 네. 상황이. 네. 그 N한님께서 US 달러로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안타깝다 하는 안쓰럽다 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소회를 말씀드리면
제가 마지막 그 인수위 때 이제 인수위 시작하자마자 사표를 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인수위에서 저 안철수 씨가 이제 인수위원장을 하고 원희룡 그 정책 총괄을 또 했는데 그 마지막 제가 찾아가서 차를 마신 장본인이 원희룡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엊그제도 이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등산을 새벽에 하면서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다 나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표 내고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가만히만 입 다물고 있으면 좋은 자리 하는데 왜 지승지를 못 이겨서 왜 나가냐고 막 비아냥을 됐는데 아마 있었으면 지금쯤 과연 어땠을까 끔찍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뉴스도 있고 한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늘 리얼미터 거 보니까 62.1%인가요? 또 계속 올라갔습니다. 62.1%로 또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비타민 같은 그 시원한 뉴스들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놀랄로짜 뉴스들과 즐거운 뉴스까지 힘차게 달려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픽스에서 그동안 구호 외쳐서 실행이 안 된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윤석열 이제 구속 본인이 직접 출석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윤석열하면 구속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구속!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